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덴버랑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의 경기를 중계하고 왔는데요. 야, 이 시리즈 정말 치열하고 처절합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2대2 시리즈였는데 오늘 경기 결과로 결국 3대2가 됐고요. 앞서간 쪽은 과연 어떤 팀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시리즈 주요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벤치 대결에서 갈렸습니다. 웨스브룩과 카루소 양 팀을 대표하는 식스맨이라 볼 수가 있는데, 웨스브룩 오늘 20분 뛰면서 4득점 4리바 3어시 1스틸 야투 7개 중에 하나, 3점 3개 중에 제로였는데 에어볼이 2개였습니다. 네, 에어볼 2개. 물론 웨스브룩이 받는 금액, 웨스브룩이 그동안 해왔던 공헌도, 성과 이런 것들은 대단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존재감이 아예 없었고요. 알렉스 카루소, 2020년 버블에서 열렸던 NBA 시즌 때 LA 레이커스의 우승을 이끌었던 조연이었죠. 24분 뛰면서 13득점 4리바운드 2어시스트. 야투는 40%였지만 3점을 6개 중에 3개나 집어넣었고요. 경기 내내 아주 훌륭한 허스를 통해서 원래는 수비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 공격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자, OKC는 식스맨뿐만 아니라 주전 5명 모두 다 주자리 득점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이게 OKC의 이번 시즌 내내 지속된 강점이었죠. 자, 반면에 덴버는 벤치가 얇습니다. 7인 로테이션, 정말 잘 봐줘봤자 8인 로테이션 쓰는 팀인데, 거기에다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왼쪽 어깨 부상을 입었죠. 그런데 이 포터 주니어가 2경기 내리 극심한 야투 난조에 시달렸습니다. 오픈 찬스 놓치고 야투 성공 개수가 단 1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자, OKC의 벤치 22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 3점 4개를 합작한 반면에 덴버의 벤치 10득점, 14리바운드, 4어시스트, 3점 2개에 머물렀습니다. 자, 물론 OKC 벤치도 평소에 비하면 득점이 높지 않았어요. 왜냐? 이 경기 전까지 OKC의 벤치 멤버는 평균 35점을 넘게 넣었습니다. 오늘은 득점 자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가 덴버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위는 깔고 갔고, 결국에 세컨 유닛의 우위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승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니콜라 요키치 오늘 44분 뛰면서 44득점, 15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활약을 했습니다. 44분 뛰면서 44점 넣었으니까 1분당 1점 넣은 거죠. 그리고 오늘 야투가 무려 68%였고요. 그 다음에 3점은 7개 중에 5개가 들어갔습니다. 진짜 대단한 그런 효율이 아닐 수가 없었고, 시리즈 평균 5.8개에 달했던 실책은 단 2개였습니다. 그만큼 볼 간수에도 많은 신경을 썼죠. 자, 그 덕분에 보시면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오늘은 80.9%였어요. 시리즈 평균이 55.5%인데 확 달라졌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의 맹활약 덕분에 오늘 경기 전까지의 시리즈 평균 야투 성공률이 39%였는데 오늘 68% 때려 박으면서 45.3%로 끌어올렸습니다. 시리즈 5경기 가운데 40득점, 15리바운드 이상만 2번입니다. 요키치가 고전한다, 턴오버가 너무 많다, 야투 성공률이 떨어져 있다 하지만 40, 15를 동일한 시리즈에서 2번을 기록했다? 여전히 못 맞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팀은 2연패 늪에 빠지면서 시리즈 2대3으로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요키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요키치, 이상한 스탯을 찍었지만 돌아온 건 패배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 여러 가지 패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감독의 판단이 좀 아쉬웠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챌린지 아껴서 뭐하게,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달았냐면 루돌트가 포터 주니어 충돌 때 챌린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돌트가 스크리너를 잡아 끌었단 말이에요. 잡아 끌었는데 저는 챌린지를 썼더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물론 전반이었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상황에서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챌린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오질 않았죠. 3쿼터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판단도 들었고, 그리고 끝까지 챌린지를 쓰지 않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다면 애매하거나 혹은 다소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 과감하게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에서까지 포터 주니어를 썼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29분 뛰면서 2득점, 4리바운드, 2어시스트, 2스틸, 야투 7개 중에 하나, 3점 5개 중에 제로였어요. 자, 포터 주니어 물론 지금 제 컨디션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왼쪽 어깨가 아프기 때문에 슈팅 올라갈 때 슈팅 쪽에 있는 어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대안이 많지 않긴 합니다. 지금 덴버 너게츠의 벤치를 둘러봐도 그래서 누구 넣을 건데 마땅치는 않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난 두 경기 8쿼터 동안 야투 2개 넣은 선수에 대한 너무 과도한 믿음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줄리안 스트로더도 있었고 슛 릴리즈가 빠르니까 페이튼 왓슨이 3점이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포터 주니어를 승부처에서까지 그것도 온전치 않은 몸 상태로 억지로 뛰고 있는 선수를 과연 썼어야 됐을까?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어요. 자, 반면에 OKC는 빡빡한 덴버와 달리 오늘 경기에서도 10인 로테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주전 5명 그리고 식스맨 자원인 알렉스 카루소까지 모조리 2자리 득점을 올렸어요. 자, 홈그랜이 14득점을 기록을 했고 제이덥 18득점, 결정적인 종료 직전에 왼쪽 코너 석점, 리바운드 9개를 기록을 했고요. 하텐슈타인 오늘 요키치를 제대로 막지 못했지만 힘을 빼놨습니다. 15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 이번 시리즈 부진하다,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 되니까 완전히 못한다, 뽀록 났다, 뭐 자유투 라인에 서지 못한다, 갖가지 또 비난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2대2 상황에서 5차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데에서 길저스 알렉산더는 역시나 MVP를 받을 자격이 있고 리그 최고의 선수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39분 뛰면서 31득점 6리바운드 7어시스트 2스틸 2블락, 허슬과 공격 모두 다 제 몫을 해냈죠. 자, 루돌트 빼놓을 수 없습니다. 4쿼터에만 3점 3방, 12점을 모두 다 3점으로 집어넣긴 했는데 4쿼터에 루돌트의 3점 3방 아니었더라면 오늘은 덴버가 이기는 경기였죠. 네, 역전승의 발판이 됐었고 카르손 아까 말씀드렸듯이 13득점을 기록을 했고 3점도 3방이나 꽂았습니다. 자, 그 덕분에 오늘 경기 OKC의 팀 야투가 무려 50%였고요. 그리고 3점은 41.4%, 12개가 많이 집어넣은 개수라 보긴 어렵지만 3점 효율은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는 4쿼터에 갈렸습니다. 3쿼터까지 86대 78로 앞섰던 덴버였는데 하지만 두 경기 내리 4쿼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덴버는 뛸 놈 뛸이잖아요. 너무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주전들을 이렇게 몰아서 쓰게 되면 결국 승부처로 갈수록 발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경기 연속 4쿼터 역전패 아주 뼈아플 수밖에 없고요. 덴버 OKC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 매 쿼터 덴버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4쿼터 점수가 19대 34였고요. 그러니까 4쿼터에만 마이너스 15점을 덴버가 떠안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두 경기 4쿼터 득점이 OKC 63대 37로 덴버를 압도했습니다.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차이죠. 무려 26점을 앞섰어요. 두 경기 내리. 그리고 두 경기 내리 OKC가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덴버의 좁은 로테이션, OKC의 폭넓은 선수 기용에 따른 희비가 제대로 교차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가요? 길저스 알렉산더 에이스입니다. 자타공인 누가 뭐래도 에이스고요. 그리고 루돌트, 또 제이덥. 루돌트는 롤플레이어, 제이덥은 2옵션인데 이런 서포팅 캐스트의 지원 자체가 많이 달랐다. 반면에 덴버는 저말 머레이와 니콜라 요키치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상무 돌리고 춤을 춰도 결국에는 제 몫을 해내야 될 포터 주니어가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또 벤치의 약화, 이런 부분들이 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상 조코피TV 조현일이었습니다. 오늘 유튜브가 좀 이상해서 업로드가 늦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또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오늘은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